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화마 속에서 최고의 외교력을 통해 국가 운명을 바꾼 한 나라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전쟁 초반, 루마니아는 계속된 패배를 겪었습니다. 수도는 적군에게 짓밟혔고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겼으며 굴욕적인 항복 조약에 사실상 동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라는 완벽하게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지도를 펼쳐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망하기는커녕 영토가 약 2배 이상 불어난 거대한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벼랑 끝 전술과 기막힌 타이밍, 그리고 냉혹한 국제정세를 이용해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나라. 제1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부사 루마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루마니아라는 나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의미는 로마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동유럽 유일한 라틴족, 즉 로마의 문화와 언어를 물려받은 민족이었죠. 루마니아인들은 로마의 언어와 유사한 루마니아어를 쓰고 있었으나 사방에 말이 안 통하는 키릴 문자를 쓰는 슬라브족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외로운 섬과 같이 고립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제국 사이에 끼어있는 위태로운 샌드위치 신세이기도 했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루마니아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영토 회복이었죠. 수백만 명의 같은 핏줄인 루마니아인이 살고 있는 그곳은 그들에게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고향이자 영혼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전 초기 루마니아의 국왕 카롤 1세는 독일계 가문 출신답게 동맹국 편에 서고 싶어 했지만 루마니아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있는 형제들을 구하고 트란실바니아를 되찾으려면 오스트리아와 싸워야 한다고 믿었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국왕이 사망하고 그의 조카 페르디난드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영국 여왕 빅토리아의 손녀이자 화려한 미모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마리아 왕비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연합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루마니아에게 달콤한 악마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연합국 편에 서서 싸워준다면 전쟁이 끝난 뒤 트란실바니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1916년 8월, 마침내 루마니아는 칼을 뽑아듭니다. 러시아의 대공세로 오스트리아군이 휘청거리자 지금이 바로 승리에 베팅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꿈에 그리던 트란실바니아를 향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국민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건 이빨 빠진 호랑이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당대 최강의 전투기계였던 독일 제국군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참전 소식에 격분한 독일은 서부 전선의 명장 팔켄하임과 맥켄젠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루마니아를 짓뭉개버리는 대규모 양면 협공작전을 개시합니다. 농민병 위주의 루마니아 군대가 최신식 기관총과 독가스, 전투기로 무장한 독일군을 막아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죠. 개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수도 부쿠레슈티가 함락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루마니아군을 조롱하며 시가행진을 벌였고 정부와 왕실은 북동쪽 끝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이야시 지역으로 처참하게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적의 소나기에 넘어갔으며 루마니아의 자랑이었던 풍요로운 유전지대와 곡창지대는 이제 독일군의 전쟁 물자를 대주는 거대한 보급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루마니아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좁디 좁은 피난처 이야시로 몰려든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과 폐잔병들, 식량은 바닥났고 땔감조차 없는 냉골에서 사람들은 얼어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목숨을 잃는 생지옥이 펼쳐졌죠. 하지만 루마니아군도 가만히 죽음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파견된 앙리 베르텔로 장군의 지휘 아래 그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1917년 여름 독일군이 루마니아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몰려왔을 때 전설적인 마라세슈티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루마니아 병사들은 탄약이 바닥나자 총검을 들고 돌격하는 처절한 백병전을 벌이며 방어선을 사수했습니다. 이 전투를 포함한 1917년의 여러 전투에서 루마니아군은 전술적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이뤄냈고 독일의 명장 맥켄젠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결정적인 순간 루마니아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믿었던 뒷배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져 내리며 전쟁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가 빠지자 루마니아는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도와줄 친구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루마니아는 1918년 5월 피눈물을 흘리며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부쿠레슈티 조약으로
동유럽 최대의 유전 지역인 플로이에슈티 지역을 독일에게 사실상 넘겨준다는 내용의 치욕적인 조약이었죠. 그러나 국왕 페르디난드 1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대한 최종 국왕 서명을 끝내 거부한 채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펜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죠. 그는 마치 서부전선의 운명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18년 가을, 난공불락 같았던 독일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하루 전인 11월 10일, 페르디난드 1세는 정광석화처럼 재참전을 선언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했지만 외교적 법적으로 루마니아는 다시 연합국 편에 서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승전국들은 중간에 항복했던 루마니아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약속했던 트란실바니아는커녕 기존 영토조차 보전받기 힘든 위기였으나 이때 루마니아의 비밀병기 마리아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국왕 대신 직접 파리로 날아가 클레망소와 윌슨 등 열강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 군대는 졌을지 몰라도 루마니아의 영혼은 단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언변과 매력적인 외교는 연합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왕비의 매력만으로 거대한 땅을 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연합국이 루마니아에게 트란실바니아라는 거대한 선물을 안겨준 데에는 철저히 계산된 공포와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련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되었고 서구 열강은 이 붉은 물결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겐 소련을 막아줄 튼튼한 방파제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덩치가 큰 루마니아뿐이었습니다. 연합국은 루마니아의 영토를 크게 불려 동유럽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죠. 두 번째 이유는 헝가리 공산 정권 문제였습니다. 전쟁 직후인 1919년 헝가리에서 쿤벨러가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죠.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부족했고 루마니아가 대신 총대를 매게 됩니다. 루마니아 군대는 국경을 넘어 진격했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해 공산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독일을 동쪽에서 견제할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의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고 독일의 등 뒤를 위협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절실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루마니아의 요구는 극적으로 수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트리아농 조약을 통해 루마니아는 그토록 갈망하던 트란실바니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사라비아와 부코비나까지 흡수하며 전쟁 전보다 영토와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거대한 루마니아를 완성합니다.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던 나라가 동유럽의 승자로 우뚝 서게 된 이 이야기는 외교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